안녕하십니까. 유한타 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 5월달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구찌가 국내 특히 이제 경복궁에서 런웨이 패션쇼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컬하게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루이비통이 2023년도에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펼쳤고요. 디올은 2022년 4월달 이화에 대해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국내에서 런웨이를 펼쳤다는 게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패션의 변방국에서 패션의 중심국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패션쇼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디자이너의 브랜드의 옷들을 해외 셀럽들도 현재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모시와 젠다이어가 국내 내한 당시에 준지의 의상을 입고 영화 홍보와 TV쇼에 참석을 해서 보여졌습니다. 이 옷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살펴보니 국내 브랜드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일시적이었던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년 아마에서 미스 소이의 드레스를 입은 카디비라는 가수가 있었고요. 송지호 자켓을 입었었던 윈스턴 듀크, 그다음에 준태김의 브랜드를 입은 트래비스 스캇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리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해외 셀럽들이 K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특히나 K 패션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라쿠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성 1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패션을 참고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10대에서는 75%, 20대에서는 거의 60% 육박할 정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 메인이긴 하지만 한국이 MZ세대의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MZ세대들이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백화점에서 일본 도쿄의 시부야점에서 더 현대글로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 브랜드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스토어로 봤을 때 월간 1억 5천, 2억 정도가 되면 이제 BP를 넘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팝업 스토어 매출액이 한 달 만에 13억 상회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렸다는 점에서 국내에 있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글로벌이라는 플랫폼만 현재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무신사에서도 일본 진출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만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봤을 때 세계의 매장을 이제 가는 게 코스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리브영을 가고요. 기타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다이소 명동점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옷을 사기 위해서 무신사 명동점을 현재 좀 방문하는 코스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팟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점점점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세계 브랜드 모두 지금 현재 거의 한 50% 전후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옷에 대한 구매를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 일본에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이제 패션쇼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한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섬의 의류 브랜드인 시스템 업무, 그리고 타임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2019년부터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을 해서 매년 2번씩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스템 메인으로 하고 있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타임까지 이제 오픈을 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송지호, 우영미도 파리 패션 위크에 제품 공개했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리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생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접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가 지금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섬이 대표적인데요. 패션의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지난 6월 20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 지속적으로 공개했던 시스템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제품을 지금 셋업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7월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는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한섬은 프랑스 파리 대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트 백화점의
시스템과 타임 브랜드를 현재 지금 매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 일시적이고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좀 확장되는 국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지금 매장을 좀 확장하는 시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섬의 단일 회사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확장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착용을 하고 입는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좀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매장을 현재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한섬은 지난 3월 달에 시스템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을 했고요. 신세계 톰보이도 그 공식 브랜드관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현재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옷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슬레저도 현재 지금 굉장히 잘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잭스미스와 안다르입니다. 잭스미스는 2019년 10월 달에 해외 법인으로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일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팝업 스토어 위주로 오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 매장을 현재 지금 오픈해서 지금 영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으로 좀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다르는 싱가포르 첫 번째 글로벌 매장을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좀 현재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안다르 역시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글로벌리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보면,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통이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유통이 되어야 적시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브랜드가 인지도가 올라갈 때 확장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인스트림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유통사, 플랫폼 형태가 현재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은 작년 5월 달에 K패션 파리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B2B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제공하고요. 결제, 배송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할 때 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브랜드들을 팝업 스토어를 오픈함에 따라서 국내와 해외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24년 3월 달에 더 현대글로벌이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했는데요. 일본에 현재 지금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 국내 중소형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일본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달에 태국 시암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K 컨텐츠 전문관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랜드와 한진도 K-패션 확대를 위해서 망을 좀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국내 유통사들이 K-패션에 대한 해외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패션 회사들이 국내가 아니라 왜 해외 진출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라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패션 시장을 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패션 시장이 감소했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국내 브랜드들이 이 매출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의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봐도 의류에 관련된 매출 성장보다는 명품 제품에 대한 성장률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국내 의류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명품 시장에 대한 사이즈가 업이 됐다. 그 다음에 ASP가 올라갔다.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내에서 성장성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창구를 좀 열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패션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가성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음식료 업체들이 최근 2분기 들어서 2024년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 부분들 역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가성비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점에서 K-패션 역시 가성비가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일본 브랜드이지만 판매량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유니클로 브랜드이고요. 신선동산 국내 회사이죠. 신선동산의 탑10 브랜드도 SP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기업들이 고환율이라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추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 제품들이 글로벌 명품 대비해서는 당연히 싼 가격의 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일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향후에 K패션의 상징적인 심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토 소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토 소비는 나의 개성과 취향, 가치관이 맞는 대상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쫓는 소비 행태를 얘기합니다. 디토 소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인데요. 일본의 MZ세대들이 국내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많다라고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확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명품 브랜드들의 앰버서더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2016년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지드래곤과 베누나를 시작으로 해서 앰버서더가 선정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수가 좀 늘어났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샤넬, 디올, 구찌, 루이비통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버버리, 불가리, 지방시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으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명품 브랜드들의 앰버서더의 역할을 국내에서만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리 지금 앰버서더에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이기 때문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판매량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당연히 명품 브랜드의 일정 부분에서 명품 브랜드를 입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국내 브랜드도 입고 특히 국내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국내에서 연예 프로그램에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데 공항 패션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다수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은 명품 브랜드의 확장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국내 브랜드의 확장도 연동이 되어 있다. 일본 MZ세대들이 디토 소비를 할 때 국내에서 좀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K패션이 주목받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온라인 대응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패션 시장을 뒤돌아보면 전체 시장은 이제 한 100조 원 시장으로 국내 대비해서 2배 이상 되는 시장인데요. 코로나 당시에 이제 한 30% 정도가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여기 성장의 주력이 현재 지금 MZ세대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본의 의류 문화는 오프라인으로 대부분 다 구매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성세대였다라고 하면 MZ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좀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Z세대들은 사람과의 얘기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이제 착용 관련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받는다는 점에서 온라인 대응력이 높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MZ세대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데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정보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의류 브랜드들을 보면 굉장히 올드하다 그리고 이분법이다 나눠져 있다 그리고 변화가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국 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MZ세대들에 대한 니즈를 좀 증폭시키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좀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빨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변화가 있을 때 국내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그 트렌드를 잘 수용을 하는 편이고 거기에 맞게끔 국내에 또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추가해서 제품을 좀 만드는 성향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보다는 화려한 색감과 디테일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일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를 현재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낮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그런 디테일까지 좀 만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안정성, 트렌드,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가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디토 소비, 가성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K패션을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때 K뷰티와 K푸드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었는데 K패션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산업은 내수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주가 흐름과 실적 추이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진출, 특히나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2016년 이후에 성장성이 둔화가 됐는데요. 이제 사드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되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서 성장 못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 있었던 거죠. 2024년도 이후에는 화장품과 음식료는 다른 수출 지역을 좀 찾았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본, 음식료의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와 북미 이런 쪽으로 수출 지역을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찾았고, 이것들이 성공함에 따라서 큰 주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들은 아직도 좀 내수 위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 수출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K 패션 업체들도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매장을 오픈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점과 일본 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K-패션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셀럽들의 파급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계속 K-팝 위주로만 셀럽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 관련된 국내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내 셀럽들의 파급력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셀럽들의 파급력이 확대가 되는 거는 음식료, 화장품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좀 주목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화장품과 음식료 대비해서는 주가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의 성장하는 포인트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K-패션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안정적인 고정편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안정적이어야 PER을 비롯해서 밸류에이션이 싼 현재 강점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K-패션이 확대가 되고 있는 점은 브랜드가 글로벌리 인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OEM, ODM사보다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출을 해서 성공했던 레퍼런스가 있거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현지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옷을 착용을 해야 구매하는 제품이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매를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한섬이라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한섬은 패션 의류 브랜드인 시스템과 타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중장년 여성층의 고가 브랜드 위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등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현재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진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섬은 2019년 이후에 매년 패션 파리위크에 신제품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타임도 패션위크에 진출을 했습니다. 파리에 플래그십 매장을 현재 지금 오픈한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때 연말이나 내년이 되게 되면 백화점 내에 이제 입점할 것도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섬의 수출 데이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의류 회사들이 글로벌리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파리의 특성 때문인데요. 패션의 중추국이라고 사람들이 특징할 정도로 유럽, 특히 파리에서 성공했던 브랜드들은 북미나 다른 유럽 지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점을 또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올해 3분기, 4분기 때 이 매장에서 올라가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적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2023년 매출액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지진 않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 이제 해외 매장에 대한 숫자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매장 숫자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는 FNF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FNF는 MLB 유명한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뭐 디스커버리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올해도 이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나 MLB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현재 1000개가 넘는 매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당시에 중국 시장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야구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성공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안착한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매장 성장 속도가 이제 성장률 속도가 일부 다운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동남아 시장에 현재 지금 매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큰 또 중국과 견주어 봐서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중국 시장에 올해 연내에 신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동에도 메이저리그라는 MLB라는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 시장에서도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 성장만큼 또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B뿐만 아니라 듀베티카, 슈프라 이런 브랜드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40개여 개의 지금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LB를 통해서 유통망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만 있으면 빠르게 매장 수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슈프라 같은 스위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고가가 아니고 일성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장 확대를 증가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MLB는 작년에 우리 회사들이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케이스이고 올해도 5% 내외의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주가 하락이 반등 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듀베티카나 슈프라의 중국, MLB의 인도와 중국에서 퍼포먼스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패션이 K뷰티나 푸드의 과거에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키워드는 해외 진출이 여부가 방향성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패션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업들별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에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일본에서 K패션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뷰티나 푸드랑 좀 비슷한 주가 흐름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서 패션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고요. 관련된 기업 중에 한섬이 프랑스 파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 진출하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FNF가 중국에서의 매장 개수의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인도와 중동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중국 진출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